수업 페이지에 링크 있죠? W3 스쿨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여러가지 오른쪽에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MySQL이잖아요. 이 뒤에 있는 링크를 지우고 W3 스쿨스라고 보면은 다른 언어를 배울 수도 있어요.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HTML, CSS, 뭐 SQL, 파이썬, 자바 아니면 뭐 어떤 라이브러리, 리액트나 jQuery 같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공부할 수도 있고요. 장고라고 하는 파이썬 언어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 공부하려고 들어가면은 여기는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기 기능 사용해가지고 봐도 되고요. MySQL 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를 봐도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아니라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안에 테이블 목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클릭해가지고 커스토머스라는 테이블에는 이런 게 있다. 카테고리에는 이런 내용의 테이블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이제 연습용 테스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쿼리 SQL 작성해가지고 run SQL 누르면 작성한 쿼리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스토머스에다가 오더바이를 써보겠습니다. 오더바이 오더바이 뒤에다가는 컬럼 이름을 써야 돼요. 컬럼 이름 정렬할 기준이니까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지 써줘야 되는데 일일이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더바이의 기본 정렬 기준이 오른차순이라고 했죠. ASC. 그러면 DESC로 해보겠습니다. 네임 차순으로.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어때요? 지금은 오른차순이라서 알파벳의 오른차순은 그냥 A, B, C, D 이 순서예요. 내림차순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알파벳 W부터 역순으로 나오죠. 알파벳의 역순은 내림차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는 내림차순이라고 하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정렬이 되죠. 이 차이를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실행했을 때 이건 뭐예요? 레코드의 수가 91개라는 뜻인데 레코드는 뭘까요? 레코드는 행입니다. 행. 로우라고 하는 거. 행의 수가 91개라는 겁니다. 테이블 목록 보시면은 레코드의 수가 다 나와 있어요. 오더 디테일스가 2155로 제일 많죠?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5라고 쓰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까지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서 5개잖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위에서 5개면? 음. 그랬을 때 얘가 보여주고 있는 레코드의 개수는 5개인데 커스터머스라는 테이블의 레코드는 91개죠. 이거 하나 썼다고 해서 테이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필터링해서 보여준 거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어, 그러면 이번에는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본다면 음, 이거 말고 일단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 특수문자 작은 따옴표가 알파벳 2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얘가 더 작으니까 어,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 벌어진 결과였고 위에서 5개 보면 이렇게 필터링 되는 게 맞는 거죠. ASC 어센딩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값이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오더 바이절이 없으면 그냥 이 전체 테이블에서 커스토머 아이디가 1, 2, 3, 4, 5까지만 나오겠죠?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에서 5개만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네, 그러면 다른 테이블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테고리스라는 테이블, 컬럼은 카테고리 아이디, 카테고리 네임, 디스크립션, 인플로이스는 인플로이 아이디,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버스 데이트, 그리고 포토, 노트, 오더 디테일스 보면 오더 디테일 아이디, 오더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퀀티티가 있죠. 다른 테이블에도 아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테이블에 주식별자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디는 빠지면 안 돼요. 대부분의 테이블에서 PK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네, 그러면 오더스라는 테이블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이 아이디는 뭘까요? 커스토머 아이디. 아이디가 얘는 좀 여러 개 있죠. 근데 PK는 하나여야만 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한 개 빼고는 PK가 아니라는 거죠. PK는 오더 아이디입니다. PK. 대신에 이 나머지 인플로이 아이디나 슈퍼 아이디나 커스터머 아이디를 보면은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이 뭐죠? 네? 그렇죠?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커스터머 아이디는 구매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고 얘는 직원, 얘는 이제 배송 대행지? 대행지는 좀 그렇고 배송사라고 하겠습니다. 어. 자, 슈퍼 아이디 컬럼에
이 정보를 가지고 쉬퍼스 테이블에 보면은 똑같이 쉬퍼 아이디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플로이 아이디를 가지고 인플로이스에서 직원의 번호를 참조할 수 있는 거고, 이 차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커스터머 아이디에서 90번 고객에 대해서 누군지 알고 싶으면 커스터머 테이블에 90번 고객을 보면 되는 거죠. 오더스 테이블에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이런 컬럼들은 해당 컬럼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숨겨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숨겨진 부분이 참조할 수 있는 다른 테이블에 들어있고요. 아니면 커스터머는 커스터머인데 이 CT 컬럼, 얘가 대문자 C니까 이 CT 컬럼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때요? 그냥 이거는 오름차순이죠. 영어 단어 그 사전 있죠? 영어 사전 순서대로. 이러면 반대로 나올 거고. 일단 지금은 오름차순이랑 내림차순만 확인했고요. 간단한 예제인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테이블의 구조나 그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있죠?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알아서 물건이랑 뭐 배치 아니면 뭐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 뭐 드론 배송 있잖아요. 드론을 가지고 배송하는 거. 이 드론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배송지로 알아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서 수요가 높으니까 뭐 그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이나 배편 이런 거 계산할 수도 있고 물류 산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존은 규모가 크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티가 런던인 걸로. 이러면 어때요? 런던에 사는 고객들만 보여주겠죠? 거주지가 런던인 사람들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하면은 그 정보가 남는 테이블은 이 오더스 테이블에 남는 거죠. 얘가 주문 테이블이니까 주문에 대한 내용만 취급하는 거예요. 봤더니 뭔가 다른 테이블을 다 참조하는 아이디가 있죠. 얘는 좀 디테일하진 않고요. 그냥 중간에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면 되고, 주문의 상세 내역을 보려면 오더 디테일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진짜 주문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또 아이디밖에 없죠. 오더 아이디, 얘는 오더스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고, 프로덕트 아이디는 어디지? 여기 프로덕트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문 상세 내역에 대한 아이디를 통해서
주문 번호가 몇 번인지 보고 해당 주문 번호에서는 뭘 주문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얼마나 주문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어, 이해되시죠? 다시 커스터머로 넘어와서 런던에만 사는 고객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런던에 살고 있는 고객의 이름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테이블에서 이 결과에서 정렬을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정렬하는 기준은 일단 컨트리랑 시티는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포스털 코드는 이 우편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편 번호. 이걸로 하면 될까요? 크게 의미는 없죠. 커스터머 아이디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겁니다. 정렬이 안 돼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이 돼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총 6개의 데이터가 있죠. 근데 원래 테이블에는 91개가 있었죠.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원래 존재하는 테이블 중에서 조건을 맞게 뽑았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조건에 맞게 뽑았을 때. 그리고 이제 레코드의 수를 보면은 제일 많은 게 2155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많은 게 아니에요. 테스트 데이터라서 어느 정도 딱 필요한 만큼의 규모만 만들어 둔 겁니다. 어, 다 엮여 있죠. 그리고 불편한 점이 몇 개 보이죠. 뭘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볼 수 있는 정보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엑셀에서 표가 있고 그 표에 메타데이터 있죠. 메타데이터 부분을 클릭해가지고 이 옆에 삼각형 있죠. 삼각형 누르면 정렬하는 기준이 뭔지 이렇게 목록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런 기능이 시각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런 쿼리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른다. 데이터를 다룰 수가 없죠. 그러면 오더스 테이블에서 여기서 보려는 거는 구매자 아이디랑 직원 아이디입니다. 이거 두 개만 보려고 한다면 그냥 보려는 거 셀렉트 옆에다가 보고자 하는 컬럼만 써주면 되죠. 그러면 두 개만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던 SQL YOG라는 툴에서 아티클 테이블에 타이틀만 볼 건지 바디 컬럼만 볼 건지 작성했던 쿼리랑 똑같아요. 셀렉트 옆에다가는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보고 싶은 컬럼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select라는 게 조회하려고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순서가 바뀌어도 바뀐 대로 나오고요. 아니면 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상황이랑은 방향이 안 맞지만 커스터머 아이디의 값과 인플로이 아이디의 값을 더해서 이 더한 결과 있죠? 각 행별로 더한 결과를 보려고 한다면 커스터머 아이디 더하기 인플로이 아이디 이렇게 해주면 돼요. 5랑 90을 더한 값인 95가 나왔죠? 6이랑 81을 더해서 87이 나오고. 근데 이 컬럼의 이름이 길잖아요. 엘리어싱을 할 수 있습니다. as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컬럼 이름을 뭐라고 부를지는 as 옆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CID라고 한다면 두 컬럼의 합을 얘로 부르겠다고 했으니까 부르겠다고 한 대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 보인 결과가 원래 테이블에 추가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보여줄 때만 있는 정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일치하도록 컬럼을 생성해가지고 결과만 보여주기만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해볼 건데 엘리어싱이라는 이 키워드 있죠? 얘를 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써도 엘리어싱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공백 하나는 둬야 한다는 거. 커스터머 아이디를 CID로 부를 거다. 실제로 나타내고 있죠. 뭐 컬럼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프로덕트,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있는 테이블. 여기서 프로덕트 네임이랑 가격만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pname이라고 할 거고 프라이스는 뭐 그 자체로 프라이스니까 건들지 않겠습니다. pname이라고 나오죠. 엘리어싱은 한글로도 가능합니다. 한글로도 나오죠. 이 페이지에서 해야 되는 거는 MySQL 데이터베이스 내에 이 테이블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리저리 처리해보는 겁니다. 배운 거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이런 거 있죠? select 1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조회하려는 테이블도 아니고 뭘 가져오겠다 이거는 당연히 할 수도 없고요. 이대로 실행하면은 1이랑 1만 나오죠. 이때는 뭐라고 나올까요? 예측 한번 해보세요.
1 더하기 2 얘는 컬럼 이름으로 나왔고 해당 컬럼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연산이 된 채로 나왔죠. 일반 연산도 가능합니다. 뭐 from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는 이 뒤에다가 테이블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해당 테이블에서 가져올 정보를 사용할 때, 보려고 할 때 쓰는 거죠. 지금은 뭐 딱히 테이블에 어떤 테이블을 조회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장에다가 정수 10을 더하는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만 나왔죠? 예상이랑은 좀 다르죠. 그냥 자바 같이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얘를 더하면 A, B, C, D 10이 됐는데 10이 됐는데 MySQL은 안 그러죠? 그러면 MySQL에서는 이 문장과 숫자의 연산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규칙인 거예요, 규칙. 문자 여러 개랑 정수를 더하면 결과는 정수만 남습니다. 아니면 뭐 나눗셈은 되겠죠? 근데 소수점이 나왔으니까 소수점 4자리가 나왔네, 4자리까지 나왔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곱셈, 곱셈은 뭐 정수와 정수 곱셈이니까 소수점 안 나오고, 근데 만약에 이 뒤에다가 from orders라고 썼어요. 실행하면은 orders 테이블이죠. 레코드의 개수는 830입니다. 이 결과에 레코드 수도 830이죠. 다른 테이블로 해보면 그 테이블의 레코드 개수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테이블이 가진 데이터의 총량만큼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쓸모는 없죠. 이런 게 가져올 만한 데이터는 아니니까. 그러면 비교 연산을 해볼게요. 10이 2보다 작다.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은 뭐라고 보여줄지 보자면 0이라고 나왔죠. 맞는 말은 그러면 틀린 말이 0이 나왔으니까 맞는 말은 1이 나오겠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1과 0으로 나타낸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거는요. 10은 2라고 썼는데 얘의 의미가 제입의 의미일지 아니면 같다의 의미일지 둘 중에 뭘까요? 네, 같다입니다. 10은 2랑 같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거짓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같다는 의미를
는 두 개를 씁니다. 연달아서 쓰는데 여기선 안 그래요. 그럼 10은 10과 같다라고 했을 땐 맞으니까 1이라고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이 결과를 반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반전은 느낌표를 사용해가지고 주면 됩니다. 아니면 not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not을 써도 되고요. 어, 그러면 지금 수식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런던만 사는 고객을 추려냈습니다. 런던만 사는 고객. 자, 근데 런던에 사는 고객의 커스터머 아이디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커스터머 아이디가 20보다 작으면서 런던에 거주하는 고객을 조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조건이 두 개잖아요. 커스터머 아이디가 20 미만이면서 사는 도시가 런던이어야 되는데 이 조건절인 웨어절에서 조건이 두 개 이상이 나왔을 때 AND 또는 OR로 상황에 맞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20보다 작은 거는 4명밖에 없네요. 커스터머 아이디가. 여기다가 또 포스털 코드가 EC2 ONT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 명밖에 안 나오죠.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사용해가지고 특정 고객을 찾는다든가 상품을 찾는다든가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활용 정리 3개 링크 있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